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청 강의입니다. 원래 경제수학은 개념 설명 후에 심화 문제 풀이만 목표로 하고 찍었는데요. 기본 문제를 특히 이 4단원 같은 경우에 풀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개념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번 문제만, 요번 단원만 기본 문제 풀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8쪽이고요. 168쪽에 있는 총 8문제 제가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졌는데 제가 축은 생략했습니다. 축은 생략하고 곡선만 이렇게 그렸고요. 요 그래프에 다음 값 중에 큰 값을 큰 수부터, 다음의 값을 큰 수부터 나열하라 라고 해가지고 요 함수에 미분한 함수 값을 찾아라 라고 주어졌네요. 요 함수는 얘가 y는 fx인 거고요. 그림을 제가 잘 그렸어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오늘 촬영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댓글을 보고 오늘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오느라고 제가 옷을 이제 반팔로 입었어요. 원래 제가 다 긴팔을 입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갔더니 선생님 그 보호색을 입으셔갖고 얼굴밖에 안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필 오늘 칠판색을 입고 와서 잘 제 얼굴만 나오면 되니까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푸는 게 중요하니까. 네, 요렇게 주어졌는데요. 요 함수에서 미분한 값을 찾으래요. 미분한 값은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요 값은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에서의 기울기는 요 값이에요. 요 값이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는 요거는 얼마인지 나오나요? 0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0값을 물어보네요. f 프라임 0에서의 값은 요 값 주어졌네요. f 프라임 0값은 아마 0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그죠? 요 값은 0보다는 크면서 많이 가파르고요. 그리고 여기 2에서의 기울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값, 2값, f 프라임 2값, 여기 값에서의 기울기는 f 프라임 3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울기인데요, 얘는 다 양수예요.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냐면 이 문제상에서는 얘가 뭐 다항함수다, 3차 함수다라고 안 주어졌으니까 미분한 함수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점에서의 가파르기, 기울기가 어떤 게 더 가파른가요? 라고 보시면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 보이시나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파른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2 값이 가장 가파르고, 그 다음에 요 값 나오네요. f 프라임 2 값. 그 다음에 f 프라임 3 값. 요 값 나올 거고요. 요 점에서는 0 값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얘가 음수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f 프라임 0 값. 요 순서대로 진행된다더라 라고 해서 미분한 값의 크기를 찾아낼 수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봐주세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량 Q에 대한 기업의 총 비용함수 C, 코스트죠.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문제, 평균 비용함수를 찾으시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평균 비용함수 기억나시나요?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평균 비용함수는 뭐냐면 에버리지의 약자 A, 에버리지 코스트예요. 그래서 AC라는 기호를 쓰긴 한답니다. 그래서 ACQ라고 하는 게 평균 비용 함수인데 CQ를 비용 함수를 누구로 나눠요?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3대 살 거야. 노트북을 3대 사는데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대당 평균 비용은 100만 원. 어떻게 하는 거야?
총 든 비용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요렇게 구해주시면 평균 비용 함수다입니다. 그럼 나누면 Q분의 5,000 그리고 플러스 1,000 그리고 마이너스 500Q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의 Q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Q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한계 비용 함수입니다. 한계 비용 함수는 기억나시나요? 뭐를 한계 비용이었죠? 제품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하나, X의 값이 하나 늘었을 때 Y 값이 얼마 늘어나는지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근데 값이 굉장히 크면 그 기울기는 뭐랑 같다? 미분한 값과 같다더라. 그래서 한계 비용 함수는 C 프라임 Q다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값이 충분히 크면. 그럼 얘는 미분하겠게요. 미분하면 사라지고 상수항 1000 마이너스 1000 Q 플러스 3이 내려오니까 2Q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진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한계 비용 함수, 요 함수가 평균 비용 함수. 그리고 뒤에 심화 문제에 이 평균 비용 함수와 한계 비용 함수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거 뒤에 한번 강의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2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량 Q에 대한 기업의 총 비용, 토탈 코스트. 그래서 그냥 보통 CQ라고 나타내요. CQ가 500 플러스 20Q 플러스 5Q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저 함수일 때 생산량이 10개일 때의 총 비용 함수를 비용값을 구해라. 10개 파는데 얼마 들었니? 라고 하면 1번은 뭐예요? 저 함수에다가 10을 집어 넣어야지 뭐. 그죠? 그러면 500 플러스 20 써드릴게요. 20 곱하기 10 그리고 플러스 5 곱하기 10의 3승 10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각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5200 여기다 500 더하니까 570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개 샀을 때의 평균 비용, 총 비용은 570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평균 비용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되죠? 맞아요. ACP. Q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걸 먼저 구하셔야겠네요. 얘는 뭐다? Q분의 CQ. 빠르게 넘어갑니다. Q분의 500 플러스 20. 그 다음 Q로 나누니까 5Q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집어넣어야 돼요? 10 집어넣어야 돼요. 10입니다 라고 집어넣을게요. 10 집어넣으면 10분의 500이에요. 10분의 500이니까 50 플러스 20 플러스 100이니까 500. 와우. 계산하시면 57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뜻은 뭐예요? 10개를 산 총 비용은 5,700인데요. 이거 괜히 이렇게 안 구해도 되겠다. 그죠? 뭐냐면 10개 샀을 때 평균 비용이니까 1번 문제가 10개 샀을 때 총 비용이잖아요. 총 비용이니까 그냥 이걸 몇으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식으로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풀었어도 됐습니다. 3번째, 생산량이 10개일 때 한계 비용 구하시오. 한계 비용은 뭐 하셔야 되죠? 맞아요. 미분하는 거예요. 요식을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20 플러스 15Q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랬을 때 10개째. 뜻은 뭐예요? 10개에서 11번째 살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 10개에서 추가로 살 때의 비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20 플러스 15 곱하기 100이네요. 그죠? 그러면 1500에다 20 더하니까 1700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도 틀렸다. 그죠? 뭐가 틀렸을까요? 10, 100. 틀렸네요. 그죠? 15 곱하기 100인데 제가 계산을 못해요. 죄송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확인해서 15 곱하기 100은 1500 맞죠? 1500 15 곱하기 100은 1500 1500에다 20 더하니까 1520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썼죠?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해요. 콤마가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1520. 아, 쏘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152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0개째에서 11개째 살 때 드는 비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미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건 평균 비용인 거. 요거는 하나 살 때당 요건 거예요. 하나 살 때당. 하나 살 때 570인데 10번째에서 11번째 살 때는 152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많이 사면 가격이 훨씬 뛴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음료수의 수유함수가 Q는 2000-2P입니다. 수요함수는 뭐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수요 곡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P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Q값은 작아지는 거.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호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E 그리고 수요 Q에 대한 P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호가 이거였고요. 뭐였죠? 저 Q를 누구로 미분하는 거? P로 미분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옆에 뭐를 곱해줘야 돼? 비율, 역수. P분의 Q를 곱해줘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미분하고 이게 왜 붙었는지는 개념 설명에서 했어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증가량을 계산한 게 아니라 증가율을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증가율은 뭐뭐 분의 얼마 요게 들어가는 거라 옆에 이게 붙는다더라. 사실 그냥 외워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앞선 강의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저도 그 개념을 이해하니까 그냥 공식이 쑥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가격 탄력성은 양수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구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미분하죠. 뭐 요거 미분하면 쉽지 뭐. Q를 P로 미분할게요. P로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2만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Q분해인데 Q가 얼마냐면 2000 마이너스 2P예요. 한 번에 쓰는 게 좋아요. 한 문자로. 2000 마이너스 2P 분의 P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가 P가 얼마일 때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2000 마이너스 2P 분의 부호가 마니까 플러스 2P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도 약분할까요? 2도 약분하면 1000 마이너스 P분의 P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일 때 일단 P가 400일 때예요. P가 400일 때 값을 대입합시다. 요거 대입하면 400 집어넣으면 600분의 400이네요. 암산 가능할까요? 3분의 2. 가격 탄력성은 3분의 2. 이 값은 1보다 어때요? 작아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인지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 P가 500입니다. P가 500입니다 라고 하면 500분의 500이네. 요 값은 1 나오네요. 이 경우가 뭐죠?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이 경우는 가격이 증가하는 거랑 수요량이 증가하는 비율이 딱 똑같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가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겠네요. 그 다음에 P가 600입니다. P가 600일 때 60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400분의 600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예요?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강열기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청바지 값을 할인하는 거야. 그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가격을 조금 떨어뜨렸는데 수요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을 떨어뜨리면 총 이윤은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마진을 적게 하고 가격을 내리고 마진을 적게 하고 많이 판다는 거죠. 그게 요 경우인 거예요. 요 경우는 아닌 거죠. 그죠? 이 경우는 가격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인 거야. 요게
탄력성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요함수가 주어졌어요. 수요함수가 주어졌을 때 가격과 생산업자의 총 판매 수입의 관계를 설명하라 라고 하면 요건 살짝 좀 애매한데 그냥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까 제가 4번에서 설명했었던 그 개념을 여기에서 써줘라 라고 하는 거라 그대로 갈게요. 자, 요 값에서 뭐를 하셔야 돼요?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Q분의 P를 구한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격 탄력성. EQP인 거죠.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값 그대로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리고 P 나누기 Q 값은 얼마인 거야? 100 마이너스 2P. 요렇게. 그래서 가격과 총 판매 수입의 관계를 요걸 가지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100 마이너스 2p 분의 요거 계산하면 2p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얘는 2로 나눌게요. 2로 나눠주면 50 마이너스 p 분의 p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얘가 탄력성을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을 찾아야 되냐면 1인 순간을 찾는 거예요. 50 마이너스 p 분의 p가 1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자. 이 경우를 찾으면 양변의 저값을 곱하면 P는 50 마이너스 P랑 같아야 되니까 2P가 50이고요. P가 어떨 때냐면 25가 기준이 되는 거야. 55가 기준이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첫 번째, 가격이 25보다 클 때. 두 번째, 가격이 25일 때. 단위는 안 나왔으니까. 세 번째, 가격이 25보다 작을 때.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25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여기 25보다 크면 분모는 25보다 작아지고 25보다 크니까 요거 암산 한번 해보실래요? 25보다 큰 수 집어넣으면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뭐 제일 쉬운 40을 넣어보세요. 40 넣어보면 50 빼기 40분의 40이니까 1보다 어때? 커져요. 50을 기준으로 그게 바꿔지는 거야. 이 경우일 때는 EQP가 1보다 커지는 거죠. 요 가격이 1보다 커집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경우가 어떠냐면 이 Q 값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1을 깨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 집어넣으면 40분의 10이니까 요 경우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탄력적. 탄력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분모가 가격이니까. 분모가 가격, 위에가 수요예요. 근데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가격 감소하면 가격 감소 속도보다 누가 더 크냐면 수요 증가 속도가 량으로 합시다. 속도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가격 감소량보다 수요 증가량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팔리고 이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감소하면 가격을 내리면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 게요?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이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얘기하면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말은 가격을 내가 떨어뜨렸어. 야, 손님이 없어갖고 가격을 내렸다? 그런데 그 내린 비율보다 수요 증가량이 작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이 경우는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내렸어. 그런데 오히려 총 수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더 이상 할인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만 할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간이 모질라서 1. 요 경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요거 1인 경우를 뭐라고 하죠? 단위 탄력적. 이때는 어떤 경우야? 또이또이인 경우에 딱 그대로니까 그냥 이대로 냅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노동 투입량 L에 대해 레이버의 약자였죠. 요거에 대한 생산량의 Q 관계는
Q는 3L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평균 생산 곡선과 한계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원래 거 먼저 나타낼게요. 뭐에 따라서? L값에 따라서 누가 결정돼요?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정비례네요. 늘리면 늘릴수록 3배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Q는 3L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평균 생산 곡선. 평균 생산 함수는 뭐예요? AQ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제가 요거는 AC라는 말만 배웠는데 AQ는 안 주어졌는데 제가 그냥 한번 맞춰봤어요. 맞을까요? 우리 평균 비용 함수는 AC라고 하잖아요. 그죠? Average Cost. AQ는 생산량이니까 AQ. 아님 말고요. 근데 어차피 안 주어졌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쓸게요. 요 값은 그냥 뭐로 나눠줘야 될까요? 요 값을 노동량으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어떤 경우냐면 Q를 누구로 나눠야 되냐면 L로 나눠주는 거야. 평균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3명이서 만들어내는 값이 이 값인데 한 명이서 만들어내는 값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L분의 Q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L분의 3L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 3입니다. 인 거고 한 사람당 얘가 만약에 사람 명이라면 한 사람당 생산량이 얼마인 거예요? 3으로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 직선이잖아요. 얘는 정확하게 3배로. 한 단위 늘릴 때마다 3배씩 늘어나는 거니까 사람이 한 명 늘을 때마다 3개씩 늘어나는 거. 그래서 평균 생산 함수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계 생산 곡선. 이게 뭐죠? 여기선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동량. 노동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의 비. 요거를 한 단위 늘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 한 단위 늘었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 요 값 자체가 한계 생산량인데 얘는 일정하잖아요. 그쵸? 원래는 미분하셔야 돼. 뭐 하셔야 돼? Q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그냥 얼마야? 3이에요. 근데 얘는 직선이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어떤 거야? 같은 아주 정비례 관계에 있는 함수인 거예요. 이 경우일 때는 하나 만들 때 노동량 하나당 생산하는 양 평균량이나 나중에 뭐 10명째에서 11명째 들어올 때 생산량 늘어나는 비율이나 어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프로 나타내라. 3이니까 어때요? D3. 그리고 아마 요 음수에서는 그리면 안 돼요. 정의역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죠.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음수의 값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함수도 D3 가서 3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수요량 Q에 대한 제품의 수요 함수가 Q는 1000-2P가 주어졌을 때 요건 새로운 용어가 들어왔네요. 앞에 개념인데 문제에선 잘 없었어. 총 수입 함수와 한계 수입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총 수입 함수는 기호로 영어로 이거였어요. Total Revenue. Revenue라고 해서 R이라는 기호를 썼었는데요. 요 TR은 뭐 영어는 요건 너무 어려웠다. 그죠? 그냥 총 수입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하고 판매량. P. 가격과 판매량.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100만 원짜리 하는 노트북을 3개 팔았어요 라고 하면 총 수입은 3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게 총 수입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Q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2P로 주어져 있는데 그냥 꼴랑 요게 다네요. 그러면 요 값은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다. 주인공이 수요량 Q에 대한이니까 함수식을 주인공을 Q로 바꾸라는 거예요. 요식 한번 P와 Q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Q는 1000-2P라고 쓸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이항하는 거지. 저 식을 Q는 1000-2P라는 식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P를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이 P는 1000-Q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500 빼기 2분의 Q라고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식이에요. 요식과 요식이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TRP 곱하기 Q는 한 문자로 바꿔줄 거예요. 한 문자로 바꿔줄 때는
Q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 수 있어? P에다가 1000-2P라고 해서 총 수입값이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 거? 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TR P 곱하기 Q가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지. P 대신에 500-2분의 Q 곱하기 Q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식 정리하면 500Q 마이너스 2분의 1 Q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수입량, 총 수입 함수.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총 수입량.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고 같은 식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식을 문자만 바꾼 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에요.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한계 수입 함수를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한계 수입 함수는 수입 함수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계 수입 함수는 저 TR을 뭐 하세요?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500 마이너스 Q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 미분한 식이 답이 된다더라.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오케이? 여기서는 새로운 거 수입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찾아줬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수요량 Q에 대한 기업의 수요 함수 주어졌고요. 평균 비용 함수 기억나시나요? 얘는 Q분의 CQ 나눈 거 그 값이 요 값입니다 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량 Q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1번은 요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용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냐면 수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여긴 새로운 말이 들었어요. 뭐가 들어졌죠? 이윤. 이윤을 묻습니다. 이윤은 영어로 파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이윤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앞에 교과서에 나와 있고 강의에 있는데 내가 만원짜리 청바지를 10벌 팔았습니다. 10만원. 그게 이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총수입이죠. 그래서 이윤은 총수입이 다가 아니야. 총수입에서 뭐를 빼셔야 되는데 내가 든 총비용 함수. 얘가 이윤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총수입 기억나시나요? 총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곱하기 누구? 판매량. P 곱하기 Q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총 비용은 CQ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선 요걸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자, AC가 뭘 구한 거였어요? Q분의 CQ. 요거였거든요. 요 값이 Q분의 20 플러스 4인 거예요. 그러면 요식 토대로 총 비용 함수 CQ요. 얘가 총 비용이야. 요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Q를 곱하시면 되죠. 20 플러스 4Q입니다 라고 해서 총 비용 함수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할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요 식을 Q 더하기 2P가 40이었잖아요. 그럼 요 식 정리하면 2P는 40 마이너스 Q인 거고. 그죠? 그럼 우리가 찾는 P는 20 마이너스 2분의 1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어디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왜요? 라고 하면 나 한 문자 Q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윤함수 그게 파이 Q인 거예요. 파이 Q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총수입은 P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야겠다. 20 마이너스 2분의 1 Q 곱하기 얼마? Q요. 얘가 지금 얘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누구요? CQ 들어간 총 비용 20 플러스 4Q를 빼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윤함수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2차식 나오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Q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면 플러스 20Q. 요거랑 요거 곱하면 플러스 20Q 빼기 4Q. 맞죠? 요거 마이너스 4Q
플러스 20Q니까 플러스 암산했어요. 16Q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윤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얘가 이윤 함수예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옆으로 샥 나올게요. 자, 파이 Q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Q제곱 플러스 16Q 마이너스 20이라고 주어졌죠. 이거에 최대값 묻습니다. 뭐 하셔야 되죠? 저 여러분 수능 준비하고 계신 거 맞나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에서 최대값, 최소값 하면 거의 90% 이상 3개 중에 하나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 뭐죠? 2차식이냐? 그럼 뭐 바꾸는 거야? 완전 제곱꼴이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최소값,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최대값. 요거고요. 두 번째, 2차식이 아닌데요. 양수 조건이냐? 그럼 뭐예요? 산술평균? 야, 이건 수능이다. 그죠? 쏘아리 제가 잠깐 3000포로 가네요. 기하평균. 근데 이거 알아놔야 돼. 수능 보시려면. 요거예요. 뭐죠? A도 양수, B도 양수이면 두 개 더한 A 플러스 B는 누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양수 조건 있었을 때 쓰는 거.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최대값. 복잡한 함수가 주어져요. 복잡한 함수 3차 이상. 여러분들한테는 복잡한이라 하면 3차 이상이야.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극대, 극소 찾아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해요 라고 하면 거의 이 세 개가 90% 이상이에요. 그 외에 뭐 코시, 슈바르츠 이런 거 있는데 수능에선 잘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게 여기서도 쓰인다. 이 함수의 최대값, 이윤의 최대값이니까 뭐예요? 2차 함수.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파이 Q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Q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2Q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요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반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요렇게 더해야겠네요. 그리고 원래 빼기 20 있었고 그리고 16의 제곱에 16의 제곱 256 446 제가 과감하게 암산 요거 할 수 있다. 16의 제곱은 256 256에 2로 나누니까 128 빼기 128이니까 플러스 128 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16의 제곱 250 256 2의 8승 2, 4, 4, 4, 16 8승 2의 8승 2의 7승 128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올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 얼마요? Q 마이너스 16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10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Q가 16일 때 최대값 얼마 가져요? 이윤의 최대값 요 값이에요. 108을 갖습니다 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상에서는 그때의 Q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는 지울 거니까 요거 잠깐만 봐주시고 제가 넘어갈게요. 안 되면 캡처해 주세요. 네, 요 부분 이제 지우고 다시 올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요량 그때가 얼마였어요? Q는 16일 때. 아까 구했죠? 1번에서 이때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2번 문제는 가격 탄력성 E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입니다 라고 기호를 이렇게 쓰면 Q가 피해 가난 함수인데 Q를 누구로 미분하는 거? 가격으로 미분하는 거. 그리고 증가량, 율이 붙어서 역수. Q분의 P가 붙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식 정리할게요. 요식 정리하면 Q를 P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요식에서 Q 플러스 2P가 40에서 Q는 40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요 Q가
P에 관한 식인데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앞에 원래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2P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P 나누기 Q가 얼마예요? 40 마이너스 2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20 마이너스 P분의 2로 나눴어요. 2로 나누고 2P니까 P입니다 라고 할 거고 우리는 얼마? Q가 16일 때. 근데 요거를 집어넣을 수가 없네. 왜냐면 Q니까 여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다. Q가 16일 때 P가 얼마인가요? 를 또 찾아주셔야 되네요. 그죠? Q가 16일 때 P는 요식에서 16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고 계시죠? 요식에서 Q가 16일 때 그때의 P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샹 넘어가면 2P가 24. P 값은 얼마인 거예요? 12인 거예요. 최대량이 16일 때 P는 12인 거고 그 값을 여기식에다가 대입해라입니다. 그럼 답은 12 집어넣으면 8분의 12 집어넣으니까 8분의 12. 그러면 4, 2, 8, 4, 3, 12. 그래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누구에 관한 그걸 찾는 거냐면 총 수입에 대한 그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총 수입이기 때문에 요거 값이 1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얘가 극대화가 될 때는 이 값이 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총 수입 함수인 거고 얘는 이제 이윤함수라 이윤함수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될까요? 여기 문제상에서는 탄력성은 2분의 3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이 내용 중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 더 열심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